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상승했지만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주가가 밀렸습니다. FMC 회의 이후에 랠리를 하다가 숨고르기 장세가 며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2.5%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2.9%를 상승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시가총액이 다르죠. 엔비디아가 좀 높습니다. 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2.9%를 상승했지만 주가를 나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전환은 시키지 못했습니다. 역부족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주식 상승을 보장하려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성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런 거죠.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장에 의해서 시장이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 하지만 금리나 기대감과 그다음에 AI의 열풍 때문에 투자자는 비중 축소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과매수처럼 보이고 또 랠리 후에 숨고르기처럼 보이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가 만약에 정말 되게 되면 일단 시장 유동성 풀리게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AI가 실제로 시장에서 폭발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는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미국 시장은 아직 추가 상승이 좀 남아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눌림은 오히려 고점을 더 향해서 갈 수 있다. 특히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런 상태에서 고점 치고 바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간 옆으로 횡보를 더 하고 일정 박스권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게 아직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사를 하든 하든 시간이 필요한 거라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현재는 주가가 급락을 갈 만한 악재는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1.4%가 증가했습니다. 1월 달에 마이너스 6.9였고요. 지난달에 1.2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늘어난 거죠.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죠. 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좀 확실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꾸 하면 금리 인하가 참 부담스러워지죠. 근데 사실 금리 인하는 현재 경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기업들, 부동산 관련 기업들 문제가 되면 상당히 이 파괴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서 그들의 기업이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29일날 내일 모레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발표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못 보죠. 월요일날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0.3%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0.4% 증가했으니까요. 둔화된 거죠. 네, 둔화된 거. 둔화됐다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거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0.4%, 다우는 0.08% 하락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옆으로 기고 있죠. 여기 랠리 한번 딱 때리고 그냥 행복. 그렇죠? 큰 의미 없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날 랠리 주고 그 행복. 사실 나스닥은 장 초반에 0.5%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0.4%까지 갔다가 끝났습니다. 다우는 어땠나요? 다우는 장 초반에 0.3%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끝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둘 다 다우와 나스닥 종가가 다 최저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브텍사스 중진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브텍사스 중진류 보면은 여전히 싸움 중에 있네요. 그렇죠? 81부 전후에서의 싸움. 5위선에서 이탈했다 5위선 다시 올라와서 또 5위선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 원달러가 우리나라는 5원인가 정도 빠졌었죠. 이 5원 5원 넘게 빠졌었죠. 1334원까지 갔다가 나포 주에서 1339원에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좀 올랐습니다. 여기에서는 1340 제가 기억하기로는 44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344원. 그래서 환율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전체로 표현은 약세가 맞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강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환율 자체로는 약세라는 표현을 쓰죠. 어쨌든 환율이 올라서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스권은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큰 박스권은 여기고요. 작은 박스권은 여기거든요. 그 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어느 정도 1달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그 개인 투자자들의 B2 에서 19조까지 올랐다고 하죠. 19조.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 ETF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고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지, 요 근래 코스피에만 3,600억, 코스닥에만 1,200억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총 한 5천억 정도가 이 하방 베팅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 맞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연내 3,000에 3,100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관과 개인이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좀 개인 투자 좀 빨리 움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어저께 8만전자를 찍었죠. 밑에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 8만전자 상승 마감 뭐 이렇게 썼는데 8만전자에 갔어요. 코스닥. 근데 그게 거의 외국인에 의해서 샀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개인들 하락 배팅은 굉장히 이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삼성전자 8만전자에 상승 마감입니다. 코스피가 어저께 79,900원에 끝났거든요. 삼성전자가요. 그런데 장중한 때 8100원까지 갔었어요. 8100원까지 갔었고, 이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590만 주 샀고요. 기관이 240만 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외국인은 지금 벌써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3월 19일부터 얼마 샀냐면 2,500만 주, 그렇죠? 다음에 3,600만 주를 샀어요. 3,600만 주를요. 6거래일 동안. 그리고 기관도 그렇게까지는 안 샀지만 1,000만 주 정도 샀어요. 1,000만 주. 그렇죠? 1,400만 주 샀습니다. 왜냐하면 요 물량을 빼면 1,400만 주 정도 샀습니다. 1,400만 주.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과 기관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데요. 수급 보시면 어제 6천억, 4천억 샀거든요. 이게 삼성전자를 사도 6천억이면 더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사고도 다른 종목에 더 많이 샀다라는 증거겠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8만전자를 안착 시도할 수 있다. 물론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빠져서 삼성전자가 좀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어저께 중국에서 그 서버하고 컴퓨터를 그 중국산을 써라 라고 그 중국 공업정보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인텔과 AMD 칩을 차단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주의 그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해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 소폭 조정을 줬지만 전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삼성전자 오늘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